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8번째 시간으로 탕란이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란. 이른 아침에 잠깐 TV를 보는데 탕란이라는 것이 나왔다. 뱁새가 알을 품고 있었다.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뻐꾸기가 옆 나무가지에 앉아있다. 뱁새가 뱀에게 알을 탈취당한 후의 상황이라 매우 조심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린 후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그러는 사이에 뻐꾸기가 뱁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산란해두고 유유히 날아간다. 분명히 일반으로도 구분이 될 만큼 그 크기에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뱁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기 시작한다. 묘한 자연의 섭리인 듯하다. 뻐꾸기의 알은 뱁새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부화한다. 먼저 부화한 뻐꾸기 새끼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늦게 부화한 뱁새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뱁새 새끼는 무력한 상태로 둥지에서 떨어져 나와 땅바닥에 나뒹굴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뱁새는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모이를 날라다 먹이며 정성을 다해 키운다. 새끼 뻐꾸기가 자라난 후에는 뱁새보다 더 큰 덩치를 자랑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뻐꾸기 새끼는 둥지를 떠나 숲속에 간다. 이것을 탕란이라고 한다. 두개잎과 조류에 있는 습성이고 80여 종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는 부분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철새인 뻐꾸기는 5월 초에 와서 8월 정도에 또다시 남쪽 지방으로 간다고 한다. 먹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둥지를 만들고 알을 품고 양육할 만한 시간을 갖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철새로 너무 먼 거리를 이동해 왔기 때문에 새끼를 부양할 만한 힘과 능력이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태계는 유지되는 것이라고도 하며 이것이 자연의 섭리의 일종이라고도 한다. 뻐꾸기처럼 뱁새 새끼를 밀어내고 독타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새끼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에 있어서도 요즘 세태는 젊은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한다. 뻐꾸기처럼 탕란을 꿈꾸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부모님께 의지하고 친정집에 위탁하기도 한다고 한다. 넌 열마지기 농사 지을래 아이 키울래 라고 하면 모두 열마지기 농사를 짓겠다고 했단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식 농사이다. 얌체처럼 탕란을 하는 뻐꾸기를 본받으려는 젊은 세대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나이든 세대일 것이다.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손자까지 맡아 키우게 되면 그처럼 곤혹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식을 떠맡기는 것도 복잡하지만 자식의 혼수를 해주기 위해 부모의 등골이 빠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노릇이다. 어떤 의원사에서는 간단한 결혼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일 정도이고 보니 할 말이 더 없어지는 듯하다. 젊은 세대의 자녀가 독립할 생각은 많고 부모의 보호와 생활에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니 더욱더 가관이다. 이를 일러 캥거루족이라고 한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자에 관한 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한 제자가 물어보았다고 한다. 부모님의 삼년상을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고 그러니 3년상이 아닌 1년상으로 치르도록 허락해주면 어떻게 했냐는 것이었다. 부모는 한 생명을 낳고 기르기 위해 최소한 3년 이상을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써왔건만 이제 와서 돌아가시고 나니 1년만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너는 꼭 그렇게 1년상만을 치르고 싶다고 하니 너는 1년상만 치르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1년상도 농담생심이지만 제대로 부모의 노고와 수고를 깊이 생각해보면 그 깊은 정과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리라. 어떤 의미에서가 자기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제대로 된 양육 방식이 아닐 것이다.
자녀 교육에 관하여 제대로 된 태교에서 시작해서 어린 시절의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이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린아이를 고루한 유교 집안에 맡겨서 교육시켰다고 한다. 예전으로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부모 손에 자랄 때는 예의 없고 본대가 없었는데 그것이 완전 변모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께 문안 인사 올리고 집에 돌아오면 꼭 돌아왔다고 보고 올리고 출타시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출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게 습관을 들이들으라는 것이다. 요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법한 유교식 법도 교육이고 예절 교육이 아닐 수 없다. 옛 성현들로 자녀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이로 명자 어머니가 있다. 맹모 삼천지교로 유명한 이이다. 첫 번째로 얘기되는 것은 거짓말에 관한 것이다. 옆집에서 돼지를 잡고 있었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돼지의 목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고 어린 명자가 물었다. 그러자 명자는 결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은 옆집에서 돼지를 잡는 소리인데 너에게 고기를 갖다 주려고 잡는 모양이다 라고 거짓으로 둘러댄 것이었다. 그러자 명령은 결국 그것이 화가 나서 사전 얘기를 하고 옆집에 가서 고기를 사오고 그것을 명자에게 맛있게 요리해서 먹였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줬다. 결코 언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엄하게 가르쳐줬다. 둘째 이야기는 명료 단기에 관한 것이었다. 어린 명자가 누나라 곡부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중도에 돌아오게 된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짜고 있던 배를 칼로 잘라버리면서 그 연유를 설명한다. 남자가 뜻을 품었으면서 그것을 이루고 와야 된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학문을 이루지 않으면 도덕이나 남의 심그런 건 노릇밖에 못하게 된다. 그런데 너는 그 조금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것은 이 어미의 업인 배를 짜는 것과 그것을 끊는 것과 똑같다. 이치를 깨닫게 된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오던 길을 되돌아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얘기는 명자의 처에 관한 이야기다. 늦게 결혼을 한 명자가 3일 만에 어머니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아내를 내쫓아야겠다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다. 아내가 정숙하지 못해서 옥을 풀어 헤쳐놓은 상태로 남편을 맞이하는 등 분명히 방해하지 못하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놓고 물었다. 너는 어째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명자의 아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 내가 여기 시집 온 것은 주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네 집에서 손님처럼 그렇게 당연한 자세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라 하더라도 방에 들어올 때는 기축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정이 그렇게 못마땅하시다면 곧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자 명문은 명자를 불러다가 사정 얘기를 하고 며느리에게 사죄를 시키더라는 것이다. 참으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아닐 수 없는 얘기인 듯하다. 참으로 옛 선원들의 지혜와 교육이 그려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주 최소한 짧은 기간 동안 조금과 외조금과 키우는 것도 고려볼 수 있는 부분이라 최소한의 것이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식 키우고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으로 쉽지 않은 삶인데 그와 더불어 손자 손녀까지 위탁하는 것만큼 탕란만큼이나 염치 없는 짓이고 부적절한 형태일 것이다. 세대가 어떠하든 간에 제대로 된 모습은 제 자식은 제 부모가 정성을 다해 열과 성의를 다해 정성껏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여겨진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